무슨 일이시죠, 방랑자? 변정에는 어떤 용건이신가요? 영인대인은 승수산에 가셔서 지금은 변정에 안 계십니다. 실은 영인대인과 변정의 연락이 며칠째 끊긴 상태예요. 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명식 전투 후로 아직까지 금주의 정세가 불안정하거든요. 영인대인에 관한 모든 일은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함정을 파서 스칼이 잡았을 때 그는 잔성이가 이미 수호신을 가뒀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인대인과 수호신의 감흥이 끊겼고요. 수호신이나 영인대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기고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금주는 명식 못지않은 치명적인 재난을 겪겠죠. 수호신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얼마 전 대인께선 그분이 가장 최근 모습을 드러낸 승수산으로 가셨어요. 혼자서 가셨어요. 명식의 부활이 가까워진 상황에 따로 인원을 차출해 병력을 분산시키기도 곤란하고, 수호신과 관련된 일은 어차피 영인대인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랑자는 영인대인이 모든 것을 부탁하신 분이니까 저한테는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승수산으로 가는 길은 복잡해서 반드시 안내인을 동행해야만 도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지만요. 지금은 아마 우름스늪 근처에 나루토에 있을 거예요. 잠시 후에 연락을 취해보죠. 나루토에 가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분이라면 저보다 승소산의 현재 상황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영인대인의 결정을 믿어요. 대인이 안 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 변정의 일을 처리할 거고요. 다만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지막 통신으로 배웠던 영인대인은 정신력으로 힘든 것을 애써 감추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영인대인의 상태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랑자도 승수산까지 가는 동안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루토의 위치는 단말기로 전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불러? 그러고 보니까 승소산 쪽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말인데 향기롭긴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았어.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너무 졸려. 자고 있을 때 주파수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체했을 거야. 어쨌든 네가 위험해지면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깨어날 거야. 근데 너한테 아무런 위협이 없는 이상은 계속 잠들어 있어. 승수산에 관한 거라면 그 안내인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야. 비를 피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마침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랑자. 안내인이죠. 장리라고 해요. 이번 비는 금방 그치겠지만 그래도 빗속을 걷겠군요. 승소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다 바둑 기사들이 대곡하는 것을 보고 잠시 바둑에 빠져들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 세상은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죠. 그 산은 신비한 곳이라 바깥 세상과 달리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았고 나무꾼이 산에서 반나절을 머무르는 동안 산 밖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승소산은
그 이야기 속 신비한 곳과 비슷한 세계지만 전설과 달리 그곳을 드나드는 데는 대가가 존재해요. 제가 승소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오면 산에서 내려온 후 제 수명은 금주의 시간으로 열흘이 줄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승소산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답니다. 승소산의 시간 흐름은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시간이 멈추거나 거슬러 흐르는 것도, 별의 흐름이나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수호신의 손에 달려있죠. 만약 찬성이가 정말로 수호신을 가두었고 수호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없게 돼서 뒤틀린 시간이 만들어진다면 승소산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거예요. 시간이 좌우하는 것은 수명의 길이에 불과해요. 방랑자가 이미 대국에 첫 수를 둔 이상 안내인으로서 제가 함께 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영유는 확실히 승소산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역시 산호의 눈을 속일 수는 없네요. 승소산으로 가기 전 영윤의 몸에는 이상한 용의 비늘이 나타났어요. 공명 어빌리티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죠. 모두 수호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인으로서 방랑자를 승소산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승소산의 이번 대국에서 방랑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에 제가 산화에게 당신이 변정에 와서 영윤의 행방을 물으면 사실대로 알려주라고 당부했어요. 제가 아는 한 수호신은 당신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잔송에도 당신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명식과의 전쟁 전 잔송에는 방랑자를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죠. 이번에 그들이 벌인 행동은 방랑자의 판단과 결정에 간섭하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랑자가 관여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번 승소산의 여정은요. 황룡 아카이브에 이런 기록이 있죠. 수호신이 승소산에 강림 후 승소산에 방문한 누군가가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며칠 후 무사히 떠났다고. 그 방문객은 책에 기록된 수호신 용의 별자리와 나란히 서 있던 사람이고요. 마침 그 방문객과 닮은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네요. 글쎄요. 하지만 방랑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방랑자, 이 앞길은 아주 험난해요. 일단 산속에 발을 들여놓으면 저도 당신도 이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고요. 그래도 저와 함께 가길 원하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으로서 함께 배를 탈 겁니다. 결국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선택에 달렸어요.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으니 곧 날이 개겠군요. 저희도 출발하죠, 방랑자.
이곳이 바로 승수산이에요. 세월의 해변을 넘어야 진정한 시간 흐름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죠. 가요. 비바람이 불려고 해요. 누군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다리가 끊어져 있네요. 형태나 재질로 봐선 직정의 발명품이군요. 영육이에요.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을 모방해서 만든 장치예요. 좁은 범위의 시간을 역행해서 물건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직정 사람들은 일찍이 이상한 시간의 흐름 현상에 매혹돼서 연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입산했다고. 다행히 하늘은 노력하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마침내 영육에 같은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었죠. 이상하네요. 이렇게 신비한 장치를 어째서 승수산 밖에서는 단 한 개도 볼 수 없는 걸까요? 이 영육에는 분명 오래전부터 결계 장벽 외곽에 있었을 거예요. 이 장치를 만든 직정 사람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수명을 지불했겠죠.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직정에는 시간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째서 영육에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승수선에서 멀어지면 영육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이 장치는 몇 년은 된 것 같지만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없는 것을 보면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것 같아요.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죠. 직정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수명을 잃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진리가 우선이죠. 하지만 유한한 삶 속에서 자아를 극한까지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동굴 입구가 막혔어요. 이건 광선 차단막으로 형성된 장벽이에요. 역시 직정의 발명품이죠. 특수한 방법으로만 해제할 수 있어요. 방랑자, 제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동굴의 끝에 다다르면 승수선의 시간의 흐름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조심하세요. 시간의 흐름은 영향이 없어. 아니요. 원래 승수산의 시간의 흐름은 산의 바깥보다 느릴 뿐 승수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계 장벽을 떠나지 않는 한 산 내부의 시간의 흐름은 무해해요. 지금 저희의 눈앞에 있는 건 시간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해 만들어진 뒤틀린 시간이에요. 평온했던 시간의 흐름이 혼란스럽게 변하고 어떤 곳의 시간은 완전히 정체돼 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후퇴하기도 하죠. 이때 승수산을 떠나면 수명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해요. 들어올 때에는 검었던 머리가 나가서는 백발이 되는 정도면 다행이죠. 곧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일단 승수선에 발을 들인 다음 나가게 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만큼은 명확해요. 물론 더 불행한 건
뒤틀린 시간이 터졌을 때 거기 말려든 생명체들이에요. 모두 육신과 영혼이 뒤엉킨 시간에 의해 찢겨나가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전에 짐작한 대로 잔성애가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수호신을 감금했고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구속력을 잃은 거죠. 일말의 희망을 품고 제 추론이 틀리기를 바랬는데 역시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네요. 영혼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시간 흐름이 흐트러진 곳에서는 정상적인 통신이 어려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승소산에 오래 살았던 사람도 앞니를 예측할 수 없어요. 방랑자, 가능한 한 빨리 홍진마을로 이동해야겠어요. 홍진마을은 승소산의 중심이자 사람이 사는 곳이니 영인이 수호신을 찾아왔다면 반드시 거길 거쳐갔을 거예요. 마주친 생명체들이 전부 살아남지 못했어요. 시간의 흐름이 제어를 잃은 탓인가? 그럼 장미도 언제든지. 왜 그러시죠? 꿈에서 홍진마을을 봤다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꿈속의 장소는 승소산이 맞군요. 방랑자의 꿈은 황룡 아카이브의 묘사와 거의 일치하는군요. 100여 년 전 잔상류가 황룡을 침범했고 홍진마을 역시 재앙을 당해 하마터면 죽음의 땅이 될 뻔했어요. 다행히 수호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시간의 흐름의 힘으로 잔상을 격퇴한 덕에 홍진마을을 지킬 수 있었죠. 방랑자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방랑자의 기억이자 일종의 안내랄까요? 홍진마을은 중요한 길목이에요. 잔성애가 저희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정에도 분명 틈이 있을 거예요.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한 흔적이에요. 잔성애의 흔적과는 다른데 영윤의 흔적이에요. 영윤이 능력을 사용했다는 건 주변 상황이 매우 위급했던 것 같은데 홍진마을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흔적이 마을 깊은 곳까지 뻗어 있어요. 가시죠, 방랑자. 조심해서 행동하는 거 잊지 말고요. 흔적이 여기서 끊겼어요. 근처를 찾아보면 분명 이 잔성의 녀석들은 누구에게 공격을 받은 걸까요? 이 경로는 영윤의 행적과 거의 일치하니까 아마 영윤일 거예요. 지금 영윤의 몸 상태로 이렇게 자주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한다는 건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홍진마을 사람들의 피난을 돕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장미, 여기 흔적이 있어요. 북쪽이에요. 가죠. 흔적이 연못가 주변에서 끊겼어요. 이 돌탁자 위의 꽃병 수상하네요. 폭포 뒤에 뭔가 있어요. 가서 확인해보죠. 멈춰! 어디서 온 거냐? 잠깐, 신이대인, 모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홍진 마을의 귀한 손님입니다. 금주 영윤과 변정의 참사관이 차례로 방문하다니 홍진 마을이 금주 정세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것 같군요. 장리, 오랜만입니다.
변정이 요직을 사임하고 전원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었는데 다시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상황에 직책에서 물러난 지도 몇 년. 그 후론 홍진마을 밖의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죠. 그러다 최근 금주의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더니 이 거센 폭우가 우리를 한 곳으로 몰아세울 줄은 저 역시 생각지도 못했군요. 이분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 신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두 분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니 우선 저를 따라오시죠. 두 분이 이번에 온 것은 영윤을 위해서겠지요. 다만 공교롭게도 영윤은 조금 전에 홍진마을을 떠났어요. 지금은 고천관에 있을 겁니다. 홍진마을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아마 두 분께는 직정유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겠지요. 신이대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윤대인, 몸이...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놓친 것은 없나요? 준비는 완료되었고 생존자들은 모두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밀실들은 숨겨져 있으니까 모두 잠시 동안은 숨어 있을 수 있겠어요. 수호신의 공명자로서 전 오랫동안 용의 별자리를 감지할 수 없었어요. 저와 수호신의 힘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데 최근 제 공명 어빌리티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수호신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신이대인, 뒤틀린 시간이 터지기 전 수호신의 위치를 알아내야 해요. 제 공명 어빌리티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은 아주 작아요. 이 작은 피난처가 제가 만들 수 있는 한계겠죠. 승소산이 처한 위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오직 수호신만이 혼란스러운 시간 흐름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수호신이 동면실인 용의 안식처로 날아가는 걸 봤어요. 지금쯤 잔성회가 포위하고 있겠죠. 하지만 잔성회는 용의 안식처 앞에 방어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 홍진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정장인들에게 건축을 의뢰했고 수호신이 돌아오면 작동되도록 설정돼 있죠. 이 방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잔성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용의 안식처 주변에 있던 일부 세력을 처치했어요. 다시 용의 안식처를 열려면 먼저 고천관에서 시맥을 얻은 다음 밀실로 돌아와 제어 중추를 통해 열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고천관에 가서 시맥을 가져올게요. 대인, 몸을 생각해 주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면 잔성회가 움직일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남아 밀실을 지켜야 돼요. 저를 대신해서 모두를 지켜주세요. 어쩔 수 없군요. 영윤대인의 부탁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승소산에 오기 전에 잔성회로부터 수호신이 저와 그분 사이에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 전투가 금주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잔성회의 근거 없는 말을 맹신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그다지 놀라진 않았어요. 수호신은 언젠가 제가 그분보다 더 강한 존재로 성장할 걸 아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금주의 미래가
진정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수호신이 무사히 곤경에서 벗어나면 그분의 예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뭔가 수상쩍네요. 찬성이가 도대체 어떻게 수호신을 가둘 수 있었을까요? 직정이 일찍이 용의 안식처를 증축했다면 그들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조사해보죠. 하지만 영윤대인이 심액을 되찾은 후 용의 안식처가 열리면 분명 잔성회가 몰려들 거예요. 네, 잔성회가 여기에 모이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방랑자와 함께 고천관으로 가서 영윤대인을 찾겠습니다.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일을 벌이면 잔성회는 반드시 주요 병력을 저희 쪽으로 보낼 거예요. 거기서 잔성회를 처리하겠습니다. 홍진 마을 사람들은 남은 독을 제거하도록 하죠. 그럼 잠시 후 사람을 보내 밀실의 연문을 개방하겠습니다. 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시냇물 하류에 고천관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신이대인. 승소산에서 나와 다시 승소산으로 돌아온다라. 영윤대인과 이곳의 인연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일일지도. 신이대인은 예전부터 금이와 알고 지낸 건가요? 영윤은 어렸을 때 공명 어빌리티로 인해 수호신의 선택을 받았고 나이가 든 후에는 변정으로 보내져 수호신의 공명자로 키워졌어요. 그래서 신이대인뿐만 아니라 변정에 몸담은 모든 관리들이 영윤을 보살피며 가르쳤죠. 어린 시절부터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0대라는 나이에 영윤이 되었으니 금이가 짊어진 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겠죠. 여기가 신이대인이 말한 고천관이겠죠? 맞아요. 영유계의 작동 방법은 세월의 해변에 부러진 다리에서 했던 것과 비슷해요. 입구가 절벽 위에 있는지 봉쇄 상태인지는 원거리 공격으로 절벽에 있는 3개의 빛의 장막을 파괴해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잠시 생각한 것뿐이에요. 직정 사람은 시간 제어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시간 제어법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과학기술로 시간을 통제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지식을 수호신이 자발적으로 전수해 준 거라면, 만약 그렇다면 수호신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고천관에 들어가서 직정의 발명품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곳에 어떻게 잔상이... 잠깐, 이 괴물들 진짜 잔상과는 다른 것 같아요. 보아하니 이건 직정의 발명품인 것 같네요. 유적을 방어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설치해서 잔상이 싸우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걸까요? 돌문에 별빛이 흩날리는 저것이 바로 빛의 문이에요. 네, 빛의 무늬는 번거롭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푸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 빛의 무늬의 모든 별은 빛의 운석에 해당돼요. 저희가 무심코 해제했던 장치도 그중 하나고요. 맞아요. 다른 2곳의 빛의 운석을 찾아야 이 돌문을 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영윤의 핏자국과 비늘인데 영윤이 이미 오버클럭의 한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겠네요. 수호씨는 승소산에 왔을 때부터 이미 중상을 입었던 거군요. 시간 제어법이 하나 사라졌다. 이 부상으로 수호씨는 시간의 흐름의 힘을 회복할 능력을 잃었고 시간의 정체와 역행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호신이
시간의 흐름의 힘으로 홍진마을 사람들을 보호한 다음 그 여파가 줄곧 승소산에 남아있던 걸까요? 맞아요. 게다가 문서에 의하면 수호신의 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으면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금주까지 집어삼켜버릴 거라고 해요. 잔성애가 한 짓은 승소산이 입은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에요. 없어요. 적어도 문서상의 기록에서 본 결론은 그래요. 문서에는 오직 용의 안식처만이 겨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론 부상의 악화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해요. 수호신과 시간의 흐름을 막아낸 기인이 마지막에 생각한 방법은 수호신 자체는 회복할 수 없으니까 공명을 통해 공명자에게서 수호신 본래의 시간 제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영유괴가 바로 그 실험품인 인공 공명장치고요. 아니요. 영유괴의 복원 범위가 너무 좁아서 수호신의 능력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답도 곧 드러나겠죠. 아직 빛의 운석이 2곳 남았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최대한 빨리 영인의 속도를 따라가야 해요. 이럴 수가. 이 문서에 따르면 영유괴는 확실히 인공 공명장치예요. 공명의 근원에 강한 충격을 가하기만 하면 영유괴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해서 공명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세월의 해변에서 가졌던 의문도 풀렸어요. 영유괴의 시간 역행 기능은 수호신과의 공명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영유괴의 사용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수호신이나 승소산의 시간 흐름과 거리가 멀어지면 영유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또한 인공 공명 장치로서 영유괴가 담을 수 있는 공명의 힘도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기록에 따르면 직정 사람들은 영유괴가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2차 공명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주파수의 충돌이 2차 공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여기서 주파수의 충돌이란 서로 공명하는 두 힘의 대결이자 충돌을 뜻하고요. 2차 공명을 위해서, 그리고 영인이 더 강력한 공명 능력, 즉 역행을 역전하고 복원할 수 있는 시간 제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에서 대량의 영유괴가 수호신의 주파수와 충돌을 일으켰지만 수호신의 막강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전부 파괴되어 가루가 되었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영유괴 중 하나가 아주 잠깐이지만 시간 제어법을 복원하는 능력을 보여준 뒤 사방으로 흩어졌죠. 적어도 2차 공명이 공명 대상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입증된 거예요. 이 유일한 성공 사례에서 실험자들은 이 영유괴가 일종의 과부하 형태로 작동한다고 언급했어요. 이 작동 방식은 공명자의 오버클럭 현상과 아주 비슷하고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을 사용하는 것, 즉 공명의 힘이 과부하되는 거예요. 그 실험자는 오버클럭이 2차 공명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자신을 과도하게 소모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그 밖에도 문서에서 눈에 띄는 사건 기록이 있네요. 영유괴는 사람이 제어해야 비로소 수호신과 공명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호신 용의 별자리도 한 사람의 명령만 따르는 것 같고요.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영유괴의 과부하가 붕괴에 가까워지는 순간 수호신 옆에 그 기인이 용의 별자리에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수호신은 어떤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영유괴에 전달한 듯 하고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거라도 있나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방랑자는 특수한 힘이 있어서 뒤틀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장리 선생님은 제가 영윤의 바둑돌이 되겠다고 한 이상 스승으로서든 신하로서든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게다가 제가 안내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방랑자 같은 구세주를 데려올 수 있었겠어요? 방랑자는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이 시기에 대국을 깨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없어선 안 돼요. 하지만 방랑자는 이미 금주를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방랑자, 수호신이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 후에 같이 수호신을 뵈러 가요. 분명 방랑자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급하니 짧게 얘기하죠. 영윤, 혼자서 고청관을 살필 때 뭐라도 발견한 게 있나요? 직정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수호신이 처음 승소산에 왔을 때 이미 부상을 입었고 그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월이 흘러 수호신의 제어를 받던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점차 통제력을 잃어갔고 어쩌면 금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만이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을 복원할 수 있다. 방법은 대결로 공명의 힘의 충돌을 유도하고 2차 공명에 도달하는 것. 수호신의 공명자는 한계를 뛰어넘어 뒤틀린 시간을 바로잡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설령 시간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지불해야 할지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저와 수호신은 공명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지만 정작 진정으로 그분을 이해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됐죠. 생각해보면 금주 건립 이후 수호신의 결정과 제안은 모두 앞날을 예견한 것들이었어요. 오늘날 시간의 흐름에 숨겨진 위험도 홍진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거고요. 만일 그때 수호신이 시간의 흐름으로 잔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금주는 여전히 황량한 땅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둔 것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수호신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은 거라면 뒤틀린 시간이 어느 지경까지 확산될지 예측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금주는 지금 승소산처럼 처참하게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직접 예언에 빠진 조각을 채우겠어요. 이것이 제가 승소산을 구하고 금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수호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윤, 전 영윤이 그렇게 한 뒤의 결과에 대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수호신과의 대결로 2차 공명을 형성하려면 오버클럭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고 육체가 가루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부하로 찢겨진 영유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그 상황에 이른다면 영유는 그걸 알면서도 전투에 임하고 싶나요? 제 눈에는 이미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이네요. 영윤의 그 결정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장리 선생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장리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도 당신이 추구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것들을 가르쳤죠? 삶과 죽음은 하나이지만 살아야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살아서 수호신의 힘을 이어받아야만 영윤이 진짜로 원하는 구원을 할 수 있고 그 구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요. 장리 선생, 저는... 영윤, 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영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제가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방랑자를 데려온 거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방랑자는 수호신과 함께 싸운 기록 속 금주의 영웅이자 승소산을 방문했던 그 기인이에요. 우리가 찾은 모든 증거가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윤 말고도 승소산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방랑자뿐일 겁니다. 저 금이 장리 선생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잔성애가 어떻게 수호신을 가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성공적으로 수호신을 아련하려면 이에 대해 알아내야 돼요.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신이 대인이 이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곧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찾는 심액은 입구 석실에 있는 그 돌문 뒤에 있을 거예요. 아직 한 곳의 빛의 운석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가서 확인해보죠. 방랑자, 심액을 잘 살펴보세요. 앞으로의 길은 방랑자와 영윤에게 맡길게요. 잊으셨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이에요. 같이 한 배를 타고 승소산에, 그리고 영윤에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용의 별자리에게 가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대국을 성사시키는 것. 간섭이 아닌 그저 안내자일 뿐. 결말이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결정에 달렸어요. 게다가 잔성애가 계속 달라붙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수호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성애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감시될 거예요. 어쨌든 승소산에는 방랑자가 필요해요. 저는 이 바둑판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머물러야 하고요. 빨리도 왔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면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장리는 사이보그는 두려워할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장리 선생은 다 계획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윤 대인이에요. 영윤 대인이 돌아오셨어요. 가서 신이 대인께 전달하겠습니다. 용의 안식처가 열렸으니 출발하실 때입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장미의 예상대로 전성회는 직정의 연구를 이용해 수호신을 용의 안식처에 가뒀습니다. 영유계를 통해서요. 저희가 잡은 사이보그 포로의 말에 따르면 잔성회는 먼저 일부 인원만 승소산에 침입시켰다고 해요. 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왔죠. 기회를 틈타 가동 중인 영유계를 용의 안식처에 놓을 수 있었던 데다가 눈앞까지 닥쳐온 적에 몰려 수호신이 어쩔 수 없이 승소산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비록 수호신의 적수는 되지 못했지만 수호신을 유인하기만 하면 수호신의 공명 능력과 영유계의 에너지가 충돌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잔성회가 특수 개조를 거쳐 만든 영유계라면 가능하죠. 대량의 에너지를 초과한 영유계의 위력을 이용해서 일격에 끝내려 했을 거예요. 물론 수호신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요. 수호신에게 상처를 입힌 후 영유계와 함께 특별히 제작되어 배치된 빛의 무늬가 용의 안식처 내에 특수한 에너지 필드를 형성했어요. 이 에너지 필드로 인해 수호신은 용의 안식처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었고 결국 수호신의 행동과 감흥에 제한을 일으켰죠. 그 말은 저희가 먼저 수호신을 필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홍진마을 사람들과 수호신은 늘 함께 지냈어요. 수호신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갈피는 잡을 수 있었죠. 잔성회가 수호신을 노린 이상 승소산만 노리진 않을 거예요. 영윤대인이 이번에 승소산에 온 것도 단지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요. 저와 홍진마을 사람들은 영윤의 솔직한 의도와 계획을 듣고 싶군요. 좋아요. 빠짐없이 모두 말할게요. 수호신께서 다치셨고 사태는 이미 여기까지 커졌죠. 치명상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상처를 입었으니 잔성회의 계략은 저희에게 치명타를 날린 거나 다름없어요. 영윤대인,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군요. 수호신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긴 하지만 과거 수호신이 왜 어린 영윤대인을 승소산에서 데려와 저희에게 키우도록 했는지 변정 내에서 여러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영윤대인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언젠가 시간 제어법을 바로잡고 금주의 문명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셨기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당신이 그 예언을 기꺼이 따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수호신이 처음 만난 곳은 아마 승소산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승소산의 모습조차 잊어버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승소산에 오니까 주변이 모두 익숙하다고 느껴졌어요. 기억 한 켠에 묻혀있던 추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신이대인,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수호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선택은 수호신의 공명자라는 신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저 금이의 소원, 승소산의 눈꽃이 뺨에 내려오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승소산에서 탄생한 작은 씨앗이 바다를 건너 바람과 함께 금주 곳곳을 누비다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가 된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든 대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홍진마을과 홍진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대인과 함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소사는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뒤흔들 천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홍진마을을 지나 북쪽 절벽으로 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용의 안식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용의 안식처는 승소산 용 모양의 산기둥 아래쪽에 있어요. 금이 지금까지 수호신에 관한 일은 모두 저희의 추론일 뿐이에요. 방랑자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와 수호신 사이의 감흥,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공명 능력에는 추론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요. 진짜든 가짜든 맞든 틀리든 수호신 앞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어요. 이곳이 용의 안식처예요. 계획한 대로 수호신이 빛의 무늬가 만들어낸 에너지 필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마도 근처의 영육에나 승소산의 뒤틀린 시간 때문에 정체되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연못의 물을 지름길 삼아 수면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너무 멀어서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선 건너편으로 가죠. 정보를 파악해야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수호신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응답은 들리지 않네요. 빛의 무늬예요. 수호신이 빛의 무늬에 해당하는 세 곳의 빛의 운석을 찾으면 잔성회가 쳐놓은 속박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지난해 잔상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황룡과 금주의 정세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험천만하다. 한 시골 여인이 잔상의 난을 피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황무지에 숨었다. 그 뒤를 쫓던 잔상이 벽을 넘어 들어오자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려 했고 죽어서라도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혼자 남은 아기는 살아남기 어려웠고 모친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를 잃고 숨을 거뒀다. 이 아기가 아직 살 운명이었는지 그 울음소리는 백리까지 울려 퍼지며 수호신에게 전달되었고 수호신은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면서 신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으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저녁, 승소산의 용의 울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더니 산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솟아오르고 천둥과 번개가 칠 무렵 수호신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유성이 별의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
수호신은 승소산의 역행의 힘을 빌려 7일 밤낮을 몰두했고 그렇게 죽은 나귀는 살아났다. 유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기는 수호신의 공명자, 장차 금주의 영윤이 될. 네, 저예요. 기억이 있었던 이래로 저는 줄곧 금주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들은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수호신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절 키워주신 부모님과도 같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언이 정말 수호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왜 그분은 자신과 일전을 치를 운명인 그 아이를 구한 건지.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수호신의 공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하늘과 땅을 뒤집을 힘은 없지만 그분이 한때 가지고 계셨던 훼손된 시간 제어법은 있으니까요. 언젠가 만약 금주가 승소산처럼 뒤틀린 시간의 흐름에 휩싸인다면 저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다만 수호신이 예언하신 저와 그분의 싸움은 먼 훗날의 일일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기를 기다리느라 저한테 모든 걸 설명하기를 망설이고 계세요. 하지만 수호신이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도 제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나아가야만 해요. 수호신께 진실을 확인해야만 그 운명적인 결전을 끝낼 수 있으니까. 제 사명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그러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삶을 얻은 것도 생명에 대한 연민이든 아니든 저는 아직도 그것이 따뜻하고 강인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금주는 제 고향이에요. 저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영윤이라는 신분을 떠난다 해도 전 금주를 포기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뒤틀린 시간에 휩쓸려 사는 생명들에 비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반드시 수호신 앞으로 가야 돼요. 저희의 힘은 같은 원천에서 비롯되니까 그분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절 구하는 거예요. 제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만약 제가 싸우지 않는다면 금주는 분명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싸운다면 수호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주도 지킬 수 있죠. 대가는 저 하나면 돼요.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제 몸 하나 버리는 건 아깝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죽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가능성, 그걸 위해 싸우러 가는 거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방랑자가 믿어준다니 기쁘네요. 돌이켜보면 방랑자가 금주에 온 이후로 제 곁에는 많은 행운들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장리 선생이 저희 둘은 승소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셨죠. 저도 방랑자와 수호신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선택에도 방랑자의 지지가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준비는 됐으니까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에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길을 방랑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오랜만이군요. 그리고 어자, 아니 방랑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대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분명 금주의 미래가 갈림길에 섰음을 의미하겠죠. 기억을 잃은 어린 아이여, 그대는 운명을 건 싸움의 칼날을 세울 건가요? 아니면 편안한 꿈결에 몸을 숨길 건가요? 미래의 씨앗은 지금부터 떨어질 겁니다. 설명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개입하고 선택해서 증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금이 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말고도 다른 용건이 있어서 먼 길을 달려온 거겠죠?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을 말씀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승소산을 혼란에 빠뜨리고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수호신의 상처에 대해서 저희 사이에 더 이상 숨기는 게 있어선 안 돼요. 금이의 뜻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때는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그에 맞게 행동해야겠죠. 저는 이미 한계입니다. 우리는 원래 천지와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는 일족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먼 옛날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용의 안식처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못했죠. 오랫동안 용의 안식처를 이용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능한 한 죽음을 늦춰야만 했어요.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법. 찬성에 의해 부상이 심해진 이상 용의 안식처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나의 죽음을 늦출 수가 없게 됐어요. 금주는
영혼에서는 더 이상 금주가 없게 되겠죠. 승수산에 직접 내려와 시간 제어 능력으로 잔상류를 막아내면서 시간의 흐름은 나의 상처로 인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금주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거였죠. 수천 년 동안 나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운명으로 금주를 지탱해왔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흩어진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승수산뿐만 아니라 금주 전역이 통제력을 잃은 시간의 흐름에 휩싸일 테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금주는 영원히 시간의 틈에 갇힐 거예요. 과거가 미래가 되고 삶이 죽음이 되죠. 축제와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뒤얽혀서 기쁨과 슬픔조차 구분이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 금주의 모든 생명체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은 저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저로 인해 끝이 나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남은 목숨을 금주의 시간과 바꿀 겁니다. 그때쯤이면 금주는 정적에 빠지겠지만 멸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황룡 문명은 뒤틀린 시간에 맞서 금주를 위기에서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것 말고 저희에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에요. 송구하지만 수호신의 선택을 따를 순 없어요.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후손들이 금주를 구할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은 금주를 잊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누가 이 땅을 위해 자신을 바쳐서 산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금주의 운명을 불확실한 미래에 맡길 수는 없어요. 전 비록 미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무수한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어요. 제 추론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영유는 어떤 수를 둘 건가요?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날뛰고 있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버티고는 있어요. 만약 금주의 시간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죽은 후의 금주는 영웅이 본 승수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끔찍할 거예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저와 수호신 사이에 운명적인 싸움이 있을 거라고. 그랬었죠. 그땐 그 예언이 무슨 뜻인지 꿰뚫어보지 못했어요. 수호신과 직정의 행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서로 공명하는 두 에너지가 충돌해 2차 공명이 일어나면 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럼 수호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란 뜻이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수호신과 결전을 치러야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영웅이 억지로 제 공룡의 힘에 충돌한다면 조금만 잘못돼도 오버클럭에 빠져 빈 껍데기로 전락할 거예요. 오버클럭으로 인한 고통은 평범한 인간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시간의 그늘로 끌려가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찢기고 재구성되기를 반복해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절 구하신 것도 그 이유 아닌가요? 제가 하려는 일은 수호신께서 지금까지 하늘을 거스르고 금주를 지켜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금이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간을 정체시키면 금이는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대는 때가 되기 전에 와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렇다고 완전히 방관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대가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금이가 살아 돌아올 확률은 10분의 1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꼭 필요한 때에 저에게 시간 제어 능력을 허락해준다면 금이는 죽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비는 공룡의 힘이 고갈되고 주파수가 극한에 도달해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예요. 만약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금이의 결말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전 진작 죽어야 했지만 수호신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서야 직접 금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인과관계에는 제 역할도 있어야 해요. 금주는 절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이에요. 금주가 위험해지면 전 최선을 다해 소중한 것을 지킬 거예요. 설령 제 목숨이 위험해져도.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나 보군요. 이 선택의 무게를 알고 있나요?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수호신의 예언에 들어가서 그 전투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악수를 두실 건가요? 제 힘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죠? 그대는 제 공명자지만 제 힘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 전투를 시작하면 그때는 물러날 수 없어요.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영영 돌아오지 못해도 영혼이 사라져도 좋아요. 하지만 단순한 죽음을 바라진 않아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잠깐이라도 시간을 제어하는 능력을 계승할 수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금주의 미래와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수호신과 필적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뿐이죠. 저는 수호신이 금주에 두는 마지막 한 수예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신명을 받들 각오가 된 건가요? 몸이 부서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몸이 부서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좋습니다. 금주의 영혼이 함께 승수산 정상에 가서
그대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시지. 바둑돌 하나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군요. 미래의 파도가 어디로 흘러가든 그대는 이 전투의 증인이 될 겁니다. 덕으로 다스려라. 희 마음에 새겼나요? 새겼습니다. 정치를 하든 상업이나 학문을 하든 덕이 근본이고 백성을 위해야 한다. 앞으로 희의 이름은 금희입니다. 금주 영웅을 위해서 금주에서 따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어둡지만 밝아요. 이곳처럼 모든 것이 어둡지만 빛나는 촛불이 있으니까. 촛불을 받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밝게 보이는 거겠죠. 이 문은 나의 음의 영역으로 통합니다. 이 영역에서 금주 영인의 도전을 기다릴 거예요. 방랑자, 이 싸움은 금주의 운명과 직결돼요. 그대만이 그 문을 열 수 있고 미래의 열쇠를 주는 그대죠. 제가 이 문을 열면 금이는 반드시 당신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겠죠. 일이 잘 풀린다면 금이가 마지막 순간에 수호신의 힘을 이어받아 시간의 순서를 회복하고 아무도 죽지 않겠지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다면 공명의 힘을 사용해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오버클럭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죠. 제가 방관하고 영역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남은 힘을 쥐어짜서 금주의 시간을 멈출 거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제 그대의 선택을 말씀해 주세요. 방랑자, 준비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다만 앞으로 금주의 맑은 봄날이나 겨울에 내리는 서리와 눈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니까요. 금주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주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국경 관문의 일출과 일몰을 수없이 지켜본 금주 사람들은 피눈물로 황룡의 평안을 지켜냈기에 금주의 미래는 밝아야 해요.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금주를 지키고 싶어요. 금이로서, 금주의 백성으로서, 금주의 영인으로서. 시작하죠. 제가 앞장설게요. 악의 파멸. 모든 악을 없애소서. 용을 타고. 영영, 여기까지 버틸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어법을 되돌리고 상황을 바꾸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기회는 있어. 이미 결정된 이상 전 후회하지 않아요. 세상을 어둡고 촛불을 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작은 촛불이 금주의 하늘을 밝힐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비들의 성광. 오자. 그대는 시간 제어 능력을 금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십니까? 그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금주의 미래는 밝아야 해요.
금희는 괜찮아요. 잠시 후에 직접 금주로 돌려보내 휴양을 취하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이제 먼지가 가라앉았으니 약속대로 저와 마주할 때로군요.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저는 금주 문명의 인도자인 수호신 용의 별자리입니다. 금주의 모든 것은 제 생각 속에 있죠. 그리고 방랑자는 저의 어자, 즉 한때 절 통제하는 사람이었고요. 금주는 방랑자가 예전에 저와 함께 창조한 곳입니다. 저에게 이곳에 머물며 문명을 번창시키고 쇠퇴하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명령했죠. 미안하지만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은 방랑자가 알려준 거죠.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음의 영역을 여는 열쇠도 방랑자가 과거에 남겨준 것이고요. 역사의 참여자로서 문명의 발전에 개입하고 선택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 역시 묻고 싶군요. 시간 제어 능력을 금이에게 계승할 수 있었던 건 저의 메커니즘 때문인가요? 제 능력을 전하는 일이나 저의 삶, 저의 죽음까지 모두 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금이에게 시간 제어 능력을 계승한 후 시간 제어법을 보완했습니다. 금주에 더 이상 시간의 흐름에 위험은 없을 거예요. 이미 권력을 넘겨주었으니 진정한 금주의 주인은 금희입니다. 앞으로 저는 금희를 돕기 위해 보좌하는 역으로 남을 거예요. 이 상황을 일찌감치 예상하긴 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결론을 내리긴 어려웠습니다. 판을 이루는 데는 충분한 힘과 충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찍 금희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고뇌만 늘었을 뿐 힘을 키우거나 마음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예언한 시기가 아니에요. 잔성배의 개입으로 너무 앞서 찾아온 때죠.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승소사는 이미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홍진마을 사람들의 시간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았죠. 다행히 금이가 공명의 힘으로 홍진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승소산을 떠나지 않는다면 수명을 지불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임시 방편이죠. 1000년이 넘도록 승소사는 변함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쳤는데 천둥이 요동치는 것을 보니 만물이 깨어나려는 모양이군요. 홍진마을 사람들의 미래는
여전히 멀지만 좋은 주인을 얻는다면 머지않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그 성은 심상치 않군요.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떤 녀석이 괴롭히기라도 했어? 이 덩치는 뭐야? 잠깐만, 자세히 좀 보고 와. 지금 보니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냄새, 전에 금주에서 맡았던 그 부자연스러운 냄새 같기도. 아, 소신이었구나. 반가워. 근데 왜 이제서야 깨운 거야? 재밌는 걸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제 성별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존재군요. 거기까진 제가 아는 바가 없군요. 하지만 어자의 성은에 기거하는 데는 그대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어자, 검은 해안에 대해 들어봤나요? 검은 해안은 그대가 이 세상에 발디딘 곳입니다. 의문이 있다면 그곳을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조류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지난번 이야기와 같이 승소산 정상에 노을빛이 퍼지더니 삽시간에 구름이 거쳤고 눈이 그치며 빛이 하늘과 바다로 뻗어나갔다네. 그 사이에 서 있는 흰머리 소녀는 마치 신녀가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지. 소녀의 손짓 한 번에 수많은 산과 골짜기에 시간의 흐름이 바뀌고 거리와 골목의 풍경도 새로워졌네. 그 소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금주의 영윤 대인이었지. 봄의 천둥이 일면 구름이 거치고 해가 솟아나니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어나듯 죽음의 위기가 있어야 부활도 있는 법. 괜찮아. 어쨌든 우리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은 이미 얻었거든. 2차 공명을 이용한다면 수호신의 힘이라고 할지라도 대응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인공 공명 역시 더 이상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니. 그리고 그 방랑자에 대해서도 수학이 아름다운 음표들처럼 가득하네. 그렇지? 벌써 이렇게 됐네? 가자. 감옥에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